네, 안녕하세요. 2023년 변호사 시험 대비 이태선 민법 클리닉 예비순환 모집 안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는 까닭은 그 민법 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민법 클리닉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뭘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몰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어요. 우선은 이제 이 클리닉 수업은 대중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수업하고는 좀 성격을 좀 달리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전달,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대중 강의 방식의 수업이 아니고, 각자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시험으로 현출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 가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매일매일 과제를 조금 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2번 수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과제를 내고, 그리고 이 과제를 해온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제 그 쟁점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의 수업을 이제, 하게 된 까닭은, 이게 지금 변호사 시험 회차가 이제 계속 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합격 점수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합격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례나 기록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클리닉 수업을 이제 그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이제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은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했었던 성과들은 충분히 이제 받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우선은 이제 지금 이게 민법 클리닉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예비순환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아마 1순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요렇게, 그러니까 그 민법 클리닉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3번 순환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그 순환마다의 목표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그 예비순환 때에는 변호사 시험에 기출되었었던 사례 쟁점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예비순환에서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1순환에서는 그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었던 사례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2순환의 목표, 1순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2순환 때는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그 출제되었었던 선택형 쟁점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선택형 쟁점은 이제 역시 이제 그 교재를 선정을 하고 그 교재에서 일정 목표까지 매일매일 이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OX 내지 OX로 되어져 있는 테스트를, OX나 객관식으로 되어져 있는 테스트를 봐요. 그걸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틀린 쟁점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게 이제 2순환 과정이고요. 3순환에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사례나 기록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것도 역시 이제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은 사례 중심,
1순환도 사례 중심, 예비순환에서는 기출 사례를 이제 풀어보는 것, 그 다음에 1순환에서는 변시 모의고사 기출 사례들을 풀어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때는 선택형 쟁점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순환 때는 출제 예상 사례와 쟁점들, 그 다음에 최신 판례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요렇게 해서 이제 1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그 예비순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면은, 총 16회를 진행을 할 텐데, 변호사 시험 기출 사례를 각자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하루에 한 20점씩 이렇게 해서 매번 한 60점에서 뭐 많으면 한 80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답안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답안을 가져오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답안을 가져오면 그 답안을 이렇게 사진을 띄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띄우고, 그리고 사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서술을 어떻게 했는지들을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약점들을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작년에 이제 3순환 때 했었던 그 수업 내용 중에서 하나를 한번 보면, 3순환 때 이제 과제를 내고 이 과제에서 이제 그 답안 작성을 이제 해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답안 작성의 계획,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조금 해야 됩니다. 분석과 설계만 하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변호사 시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은 자취하고라도 분석과 설계만 되면 합격은 돼요. 근데 이제 이 분석과 설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예 쟁점을 놓치고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석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 유형마다 분석과 설계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획일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각자들이 문제를 읽는 습관이나 요령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읽게 만들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읽으면서 보니까 이런 쟁점들은 놓치고 읽은 것 같다, 이거는 파악을 못하고 읽은 것 같다, 이런 것을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읽는 것만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이 쟁점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사문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한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해 온 친구들에게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쭉 읽습니다. 2000년 4월 1일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중도금 4천만 원은 2000년 4월 20일 지급받았으며, 잔대금 5천만 원은 2000년 5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곳과 상환해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2000년 5월 10일 을은 A 토지를 병이 소유하는 B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6월 10일 을이 잔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은 을과 함께 갑을 찾아가서 을이 지급해야 할 잔대금 중에서 3천만 원을 제공하고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아닌 병에게 직접 해줄 것을 부탁했다. 나머지 잔대금 2천만 원의 지급도 병이 책임지겠다는 말에 갑은 을과 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토지는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됐구나,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한편
병은 비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였으나 비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관계예요. 근데 문제가 중요하죠.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잔대금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여러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얘기는 해제권이 발생했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 요게 쟁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 답안 설계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해봐야 돼요. 문제 분석은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를 정해야 돼요. 갑이 원고이고 병이 피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이 병에게 하는 청구는 소이등 말소 청구입니다. 그럼 당연히 청구권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 청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청구권의 근거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일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갑이 병의 요청에 따라서 병에게 직접 등기를 해준 것이기는 하지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병과 무슨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 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병의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여야 되는데, 자, 병의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려면은 등기 원인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등기 원인의 흥결과 관련해서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병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말소 청구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논점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어떤 자인지 이걸 이제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리가 머릿속에 좀 스칩니다. 아, 해제된 계약을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병은 해제된 계약을 토대로 해서 그 계약의 목적물을 다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것은 맞아요. 완전한 권리 취득했나? 병의 등기가 유효해야지 완전한 권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의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네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이 인정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되겠구나.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때야 되지? 이게 이제 스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답안의 계획을 세울 때 논점을 두 개를 잡아야 돼요.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 이 두 가지 논점을 잡아가지고 답안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시간 압박 속에서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의 서술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실전에서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서술 훈련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출 사례를 하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요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안의 설계를 하는 요령, 그 다음에 설계된 바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서술하는 요령, 요 세 가지의 기초를 조금 잡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잘 안 돼요.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여러 차례 훈련을 하면은 답안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처음에는 그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한 5번, 6번 계속 지적을 받고 하면은 답안이 조금 달라집니다. 답안이 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법리를 나가기만 하면 이게 답안으로 다 연출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답안을 쓴 친구, 작년에 이제 답안 쓴 친구를 보면은 사문을 썼는데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문제 소재 못 잡았어요. 설계를 못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이번에 법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548조는 뭔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쟁점을 못 잡은 거죠.
이거는 문제 분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를 잡고 청구권의 근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548조 논점은 잡았으나 이게 548조의 정확한 제3자 개념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고민을 하다가 답안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답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설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답안을 첨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범 답안에 보면은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전용으로는 되게 무력합니다. 제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그 요령을 얘기를 합니다. 자, 20점에 맞는 답안, 10점에 맞는 답안, 서술이 다 달라야 됩니다. 30점에 맞는 답안, 서술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봐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범을 조금 보여줍니다. 물론 시범 답안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이제 서술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법리 서술하고 사안 포석을 합치는 방식을 저희가 좀 가르쳐 드리죠. 이런 식으로 사례 답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예비 순환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그 사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쨌건 이번 여러분 이제 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은 일주일에 2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잡아야 돼요. 지금 이제 하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반의 인원은 한 4명 정도 될 거예요. 4명에서 5명 정도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신청을 하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조금 돼야 됩니다.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조언들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은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